안녕하세요, 뿌띠리치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지금 1억 만들기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영상으로 준비를 좀 해봤거든요. 1억이 빠른 속도로 2억이 되고 3억이 되는 쭉쭉 늘어나는 마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는 우리가 10억 작은 부자가 될 때까지 해야 되는 재테크, 그리고 실천사항들,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는 어떤 고민들, 힘든 점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내용을 쏙쏙 골라서 계속 꾸준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얘기 시작해 볼게요. 지금 1억 만들기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예적금부터 아마 출발을 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평범하게 월급을 한 200에서 300 정도 받는다, 한 달에 월천 벌어요 이런 분들은 빼고 200에서 300 정도 월급을 받고 한 100만 원 정도 내가 저축이 가능하다. 그런데 예적금으로 1억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제 연에 4% 정도 이자를 넣고 계산을 해보면요, 1억을 달성하는 데까지 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7년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 시간이라는 게 사람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고 짧고가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짧고 길고 이걸 떠나서 이 7년 동안 우리가 오로지 예적금만으로 여러분이 1억을 모으시게 되는 경우 우리가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7년이라는 시간을 생각보다 꾸준히 우리가 이렇게 예적금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계속 돈을 쓸 일이 생기거든요. 이제 연령대에 따라서 그 돈을 써야 되는 이벤트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20대에서 30대 중반이다, 후반이다까지는 결혼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또 중간에 출산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집 마련 때문에 돈이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여행 가고 싶으시니까 해외로 좀 이제 돈을 많이 들여서 여행을 간다? 그러면 예적금 깨서 여행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카드를 먼저 긁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렇게 다양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한 달에 100만 원씩 7년이라는 시간을 모은다.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긴다거나 아프다거나 회사를 잠깐 쉬어야 된다거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여러분이 한 3년 정도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걸 해지하고 사용해야 될 일이 생긴다.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새 출발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에는 할 만할 수도 있어요. 그래,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또 3년 뒤에 또 생기고 한 4년 뒤에 또 생기고 이러면 결국 약간 이제 실패가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억 만들기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꾸준하게 이렇게 저축을 7년 가까이 하기란 쉽지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청년 관련된 상품들 너무 장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말씀 많이 안 드리는 게 가입하는 건 좋은데 유지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세요. 모두가 다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온리 예적금만으로 여러분이 1억을 모으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하세요. 저 1억 모았는데 이제부터 뭐 하면 돼요? 라는 질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이 저축으로 1억을 모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1억 모으면 제로에서 1억 모으는 게 가장 힘들다. 그렇게 해서 1억 모으고 나면 1억이 2억 되는 건 생각보다 빨리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막상 1억이 됐는데 모았는데 금방 2억이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방법을 많이 묻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예적금만으로 1억을 모으는 게 아니라 1억을 모으면서 이 1억을 굴릴 방법을 같이 찾고 공부하고 경험해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1억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정말 제로에서 1억을 모았던 시간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1억을 가지고 2억을 모으실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런 경험이 없어도, 그리고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1억 가지고 2억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아지긴 해요. 하지만 이 예적금 외에 다른 방법으로 바로 시작하기에는 무섭고 아마 겁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1억이 정말 스노우볼 효과를 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2억이 되고 2억이 다시 4억이 되고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종잣돈을 모아가는 그 과정에서는 예적금이 메인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때도 여러분은 투자를 같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예적금을 7, 투자는 3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적금을 8, 투자는 2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 그것도 무서운데요? 그러면 뭐 9대1 하셔도 됩니다. 비중은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이 마음 편한 비중대로 하시면 되지만 이 투자라는 걸 아예 하지 않는 것과 작게라도 하시는 건 굉장히 차이가 나중에 가서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이 1억을 나중에 정말 투자답게 굴려서 돈을 빨리빨리 불리시려면 1억을 모아가는 그 과정에서부터 여러분이 이 투자에 대한 지식도 쌓으셔야 되고 경험도 쌓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과 투자 철학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투자 원칙과 철학은 여러분이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자면 1억을 모아가는 그 중간에서도 이런 투자에 대한 여러분만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1억을 모아가는 동안 한 7년, 8년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축을 조금씩 더 늘려간다던가 지금 내가 올해 200만 원 번다고 해서 내년에도 월급이 200만 원은 아닐 거잖아요. 후년에도 똑같이 200만 원 받는 건 아닐 테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임금을 당연히 내가 저축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내가 100만 원을 저축하던 사람이지만 절약을 좀 더 해서 요즘 짠테크라고 하잖아요. 좀 더 해서 더 아낄 수 있다. 그래서 저축을 더 한다. 이런 방법들로 여러분이 한 7, 8년 걸리는 거를 한 5, 6년 정도로 당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갑자기 1, 2년으로 줄어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5년에서 한 7년, 길게는 8년까지도 걸리는 이 저축 기간을 그냥 저축만 하면서 시간을 쓰기에 너무 아깝다는 거죠. 한 7, 8년이면 우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의도치 않게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갖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1억 만들기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S&P 500이라던가 아니면 나스닥 100이라던가 이런 지수라도 여러분이 지금 투자를 시작해서 차근차근 투자를 공부하면서 내가 경험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죠. 부담 없는 정도만큼만요. 저는 그거를 이제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 카페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한 평 농사를 먼저 지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7년, 8년 동안 여러분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나만의 그 경력을 쌓아 가시는 거죠. 여러분도 직장에서 경력 쌓으시듯이 여러분의 돈도 경력이 쌓여야 점점 일을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1억이 빠른 속도로 2억 되고 3억 되고 이렇게 불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1억 만드는 그 7년 사이에 몇 년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사이에 좋은 기회가 한 번은 오지 않을까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8월 달에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크게 한번 출렁했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무섭다. 주식 잘못 사면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막 이렇게 했지만 결국 지금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 뒤인 9월 달에도 또 한번 출렁했었거든요. 그때도 또 많은 분들이 물론 8월 달보다 충격은 좀 덜했지만 이렇게 빠질 수 있구나 또 경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큰 기회들이 여러분이 종잣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 오지 않겠냐 이거죠. 적어도 한 번은 혹은 좀 운이 좋으면 좀 작은 기회들이 여러 번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회를 하나도 안 잡고 그냥 다 놓치고 예적금만 하겠다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큰 돈을 막 들어갈 건 아니지만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만큼은 기회를 잡아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저축이 가능하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는 저축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한 40에서 또 50만 원 정도의 요 정도는 내가 투자를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장이 언제가 좋고 언제가 나쁠지 몰라서 하는 게 바로 적립식 투자잖아요. 그래서 적립식 투자를 병행하시면 좋은데 이 40에서 50만 원을 다 적립식 투자를 해버리시면 시장이 빠질 때 대응이 안 되니까 요거를 다시 나누시라는 거죠. 한 달에 20만 원 혹은 한 30만 원 이하로 사시고 나머지 돈을 이렇게 시장이 하락했을 때 조금씩 한번 넣어보는 용도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용도로 또 CMA 같은 데 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8월달 9월달처럼 한번 크게 출렁할 때
용기를 살짝만 내보시는 거죠. 부담 없이. 어차피 우리에게는 절반 정도의 현금이 있으니까 이 나머지 절반을 다시 반쪽에서 적립식으로 사고 나머지 반을 이렇게 크게 출렁출렁 할 때 한 번씩 넣어보고 이런 용도로라도 해보시면 기회를 잡는 연습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요, 여러분이 그 기회를 잡아본 경험이 없고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 기회를 잡기 힘들거든요. 그냥 예적금만으로 현금을 모아서 딱 1억을 갖고 있다. 이게 갑자기 2억이 되긴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1억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때부터 새롭게 공부하시고 새롭게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투자에 대한 경험을 쌓고 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플러스 내 돈이 좀 일을 잘 하게 될 때까지의 시간, 이런 걸 또 투자하셔야 되니까 생각보다 이 1억이 금방 2억이 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종잣돈 1억으로 투자를 했을 때 2억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아니면 어떤 지수를 샀을 때 사자마자 막 오르지 않잖아요. 시간을 좀 줘야지 얘가 조금씩 천천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상승에서 또 복리 효과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기하급수로 곡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 그럼 최소한 어떤 한 3년, 4년 정도의 시간을 버텨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1억을 모았을 때 그게 현금이 아니라 어떤 자산의 형태로 갖고 있어야만 이게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1억이 빠른 속도로 2억이 되고 그 2억이 또 빠른 속도로 더 3억, 4억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1억을 단순히 예적금만으로 모은다고 해서 갑자기 1억이 2억이 되진 않는다. 1억이 2억이 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1억을 가지고 바로 투자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1억을 모으기 전부터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공부와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자산을 사는 게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억을 모으는 데까지 짧아도 한 5년, 길면 7, 8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사면 한 7, 8년 후에는 지금 내가 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될 수 있잖아요.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장이 우상향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사시는 가격이 7, 8년 후에는 굉장히 저렴해질 수 있으니까 내 재산의 일부로 이렇게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야 내 전체 자산이 1억쯤 됐을 때 이 자산이 빠른 속도로 불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좀 뒷받침해 주는 게 저는 저희 아이들 계좌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희 아들 둘에게 각각 200만 원씩 돈을 넣어주고 그걸로 엔비디아를 사줬던 게 2016년도인데 지금 2024년이 되면서 이 엔비디아가 이제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물론 140달러일 때는 수익금만 1억이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주가가 조금 내려와서 그 정도는 아니고 9천만 원대를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금이랑 합하면 1억이 넘어가거든요. 물론 오늘 또 빠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이 소액으로라도 자산을 사서 이 자산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그게 부자 되는 공식이고 방법인데 종잣돈을 모으는 시간마저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은 그럼 뭐 사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고 싶겠지만 그런 건 또 스스로 결정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뭐 사야 될지 모른다 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은 시장, 미국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시장, 미국에서 지수를 투자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그걸 먼저 해보시면서 나머지 다른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ETF들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 늘려가시면 되니까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정답을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그게 가장 의미가 있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좌충우돌 부딪히고 좀 실패도 하고 작은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고 배우는 것들이 있고 그래야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철학이라던가 그죠? 그리고 투자에 대한 여러분만의 어떤 원칙이라던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사라는 거 사고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 여러분만의 원칙이 절대 생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시고 모를 때는 1등 시장의 지수부터 하시면 되고 아니야 나는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회사에 대한 확신이 아주 강하게 있어. 그럼 그거 하시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1억이 빠른 속도로 2억이 되고 그 2억이 빠른 속도로 10억까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린스 라이프 카페에서는요, 이렇게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너무 무섭고 경험이 전혀 없다. 이런 분들하고 일단 돈을 관리하는 것부터 먼저 연습을 해요. 저희가 모아라 종잣돈이라는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올해는 다 무료예요. 제가 돈을 받고 있지 않아요. 책을 출판한 기념으로 전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클래스를 통해서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좀 배우고, 그러면 이제 전보다 생활비가 좀 이제 아껴질 거잖아요. 그 아껴진 생활비를 가지고 소수점 투자부터 시작해 보실 수 있게 투자 클럽을 운영하거든요. 저희가 이 클럽 이름을 이제 쫄보들이다, 투자 쫄보들이다 그래서 새가슴 클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담대하게 투자에서 좀 큰 손이 될 수 있으려면 일단 작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소수점 투자부터 아낀 생활비로 투자를 좀 해보셔라, 이런 의미로 클럽을 하나 만들고 있고요. 관심이 있으시면 여러분도 제린스 라이프에 오셔가지고 내 생활비를 좀 아껴서 아낀 돈을 가지고 작게라도 투자를 연습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망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스스로가 좀 터득하시고 나면, 그러면 이제 종잣돈을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해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도 카페에서 다른 투자 클럽도 많이 만들려고 이미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린스 라이프 카페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이렇게 여러 사람이랑 모여서 같이 하면요, 시장이 빠질 때도 좀 덜 무서워서 약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 계좌가 손실 중이야, 그럴 때도 나만 손실이 아니구나, 저 사람도 손실이구나, 이런 거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마음이 좀 더 편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투자하는 게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 오셔서 이런 투자도 같이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모여서 공부도 많이 하고요. 투자에 도움되는 책도 많이 같이 읽고 하니까 여러분 오시면 다양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또 10월에는 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라는 책을 가지고 북클럽을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월든 책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책에도 관심이 있으시면 또 우리 카페에 오시는 거 환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시면서 1억 모을 때까지 같이 가시는 거죠. 이렇게 재테크에 있어서 멘토가 좀 필요하다, 친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린스 라이프 카페에도 오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공기가 가을 날씨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자켓을 꺼내 입어봤거든요. 이런 이제 일교차가 심할 때 원래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각별히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억 만들기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1억 만들기만 보고 가시기보다는 그 이유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미리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셔라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1억 만드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내용들을 잘 준비를 해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상을 재테크로 바꿔서 작은 부자가 될 때까지 여러분 곁에서 꼭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